혹시 가족끼리 돈 주고받는 거 에이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넘기셨나요? 정신 번쩍 하셔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요, 정말 상상도 못할 세금 폭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농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국세청의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세상, 억울하게 세금 폭탄까지 맞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오늘 영상 잠시 하던 일 멈추시고 초집중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이 아주 단단히 칼을 갈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속사정과 우리가 어떻게 이 무시무시한 칼날을 피해야 할지 제가 아주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채널 고정,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심층 분석 시작해 볼까요? 자, 왜 갑자기 가족 간의 돈 거래가 이렇게나 뜨거운 감자가 되었을까요? 단순히 세수가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더욱 심각한 경제 상황과 정부의 절박함이 숨어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나라 곳간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9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이렇게 세수가 부족해지면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이나 공공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부족한 세수를 메꿔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특히 그동안 비교적 관대하게 여겨졌던 개인 간의 자금 거래, 그중에서도 가족 간의 돈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는 이러한 움직임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세금을 추징한 공무원에게 추징객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니 이제 정말 눈먼 돈은 없다는 생각으로 샅샅이 조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유형의 세무조사를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사업자 세무조사인데요. 일반적인 급여 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은 과도하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매출 규모가 아주 크지 않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바로 자금 출처 조사는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그중에서도 아파트를 취득할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신고한 소득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집을 샀다면 국세청은 당연히 이 돈 어디서 났지? 하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5년간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총 3억 원인데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덜컥 샀다면 나머지 12억 원의 출처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물론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부족한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꿀팁,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하는 현명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부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혼자 20억 원짜리 집을 사면 20억 원 전체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가 이루어지지만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하면 각각 10억 원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사 대상 선정 기준 자체가 낮아지는 거죠. 게다가 자금 마련 계획도 함께 설명할 수 있으니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조사입니다. 물론 가족 간의 모든 돈 거래를 무조건 증여로 보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용돈이나 생활비, 교육비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교육비는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큰 금액의 계좌를 통해 이동하거나 현금으로 오갈 경우 국세청은 일단 증여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추정이라는 단어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국세청은. 일단 너희들끼리 준 거 맞지? 아니면 너희가 증명해봐? 라는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몇 년 전의 거래 내역을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기억하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신혼집 마련 등 목돈이 필요한 시기에 부모님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죠. 이때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가는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증여세 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여세 부담이 만만치 않죠. 이럴 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이자 차용증입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형태로 계약을 맺고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이죠. 세법상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이자를 부모님께 지급하면 부모님은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개인 간 이자 소득세율이 은행 이자 소득세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주기보다는 원금을 조금씩 나눠 갚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무이자 차용 한도는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즉 본인과 배우자 각각 부모님께 2억 1,700만 원씩 빌릴 수 있고 양가 부모님께 모두 활용하면 무려 8억 원이 넘는 금액을 무이자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돈을 빌렸다는 증거, 즉 원금 상환 내역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꼬박꼬박 갚는 것이 중요하죠.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결제해준다거나 다른 명목으로 돈이 오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기억하기 어렵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체 메모를 활용하는 습관입니다.
계좌 이체할 때 단순히 김호 이렇게만 적지 마시고 엄마 신용카드 4월 대금, 동생 빌려준 전세금 일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메모로 남겨두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나중에 큰 덜댓살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과의 카톡 대화 내용이나 관련 증빙 자료를 미리 보관해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부간의 돈 거래, 일반적으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비를 관리하거나 한쪽 배우자가 자금을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도 이러한 일상적인 거래까지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가 소득이 거의 없는 전업주부인데 고가의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남편의 소득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아내의 지분까지 함께 취득했다면 이는 사실상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되지만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부동산 취득 시 세무조사의 상당 부분이 이루어지는 만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좌 기록 남는 게 싫어서 현금으로 줘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현금 거래는 기록이 남지 않아서 국세청에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금 또는 출금하면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하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1,000만 원 미만의 금액이라도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현금을 입출금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되면 의심거래 보고 대상이 되어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포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러한 현금 거래 내역을 통해 매년 엄청난 규모의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까지 도입된 만큼 앞으로 현금 거래에 대한 조사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고액의 현금을 거래해야 한다면 여러 은행 계좌를 활용하여 각 은행별 1,000만 원 미만으로 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또한 반복되면 의심 거래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족 간의 돈 거래, 그중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세금 문제와 앞으로 더욱 강력해질 세무조사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신경 쓸 부분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셨을 텐데요. 하지만 오늘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드린 내용만 꼼꼼히 숙지하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신다면 억울하게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금융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돌아오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사 친절한 설명봇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만나요.